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경보가 지속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에 동풍이 불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불쾌감까지 높아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레끼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들어 울릉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관광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독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5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습니다. 특히 연중 최대 관광 성수기인 5월 관광객은 8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3%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울릉도 관광의 매력은 단연 뛰어난 자연 환경입니다. 여기에다 오징어 축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체험과 휴양을 위해 섬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처제가 살아서 여기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 2013년 41만 5천 명까지 기록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26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회복되오다 지난해에는 35만 3천여 명까지 늘었고 올해 추세로 볼 때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대일 항쟁의 상징인 독도가 울릉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는 이른바 독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독도를 품고 있는 우리 울릉도의 관광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울릉도 관광객 유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울릉군은 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도 아카데미 등 독도를 활용한 방문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우호도시인 우사시에서 열리는 와인 축제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우사시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경주시는 또 오는 11월 나라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방정보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내 다른 7개 도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만 오는 10월 개최할 신라문화제에는 예전처럼 일본 우사시 등 4개 도시에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오천, 청림, 제철동 주민대표 9명과 시의원, 교수, 운영사,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SRF 시설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소각로 굴뚝에 추정 물질을 투입해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다이옥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할 곳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공짜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이 포항 시내 곳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동네 공터가 커다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던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수영 솜씨도 뽐내며 더위를 잊어갑니다. 계속 에어컨 쪽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데 물놀이장이 생기니까 무료로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 오천 물놀이장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2회째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길숲 음악분수에도 아이들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한 물줄기에 얼굴을 갖다 대고 더위에 맞서보기도 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로 주변의 공기가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수에서 친구들이랑 시원하게 노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철길숲 음악분수와 양덕 한마음체육관, 송도 솔밭도시숲을 비롯해 5곳입니다. 시청과 구청의 담당 부서들은 정기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을 찾는 발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창업 이념을 저버리고 경제 논리만 앞세워 지역 인재 양성을 포기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비난했습니다. 또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랜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공존 공영과 상생의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온 만큼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가 폐쇄된 철도 부지의 철길숲 공원을 완공했지만 아직까지 사유지 내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유지 매입을 시도했지만 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동의만 얻어 구조물 설치 없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토지 사용료를 주고 공원으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일부라도 보상해 사드릴 계획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거라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지 한 달.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는 절반이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류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특히 맥주 이런 것들 불매 운동 한창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먹는 것 같아요. 저. 식품이나 의류, 신발 같은 일상품에서 시작한 불매 운동은 여행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등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약사회가 잇따라 일본 의약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했는 약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품들을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불매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매 운동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보상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은. 한 달째를 맞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왜곡된 역사 청산 요구까지 더해져 시민의 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내년 말까지 9억 원을 들여 황리단길내 공용주차장을 재정비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펴니다. 공용주차장 정비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또 항남동 고도지구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유교를 기반으로 한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능률협회와 8억 원의 용역 계약을 하고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대 문화권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경주 하락마을 조성과 포항 연호랑 세우녀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10년 전 학교 돈으로 자기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돈 수억 원을 이리저리 빼돌려 착복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교육청은 관련자 20여 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사립고등학교는 지난해 말 지열 냉담방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이 3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학교 시설 개선 사업치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지열 냉담방 시스템은 이게 좀 금액이 큰데 딴 거 같은 경우는 그만큼 큰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 냉난방에 쓰인 예전 동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폐동관은 15톤가량으로 금액으로는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연히 학교 재산인 폐동관은 사라졌고 학교 회계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8천만 몇백만 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제 흘러갔다고 들어갔다고 봐야지 어떤 식이로든지. 수상하게 사라진 학교 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기숙사 홍보 동영상을 만들겠다며 외부 업체에 495만 원을 건넸지만 정작 동영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는 컴퓨터 판매와 시스템 보수 유지 등을 하는 곳으로 동영상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외주 업체에 맡겨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동영상이 훼손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뺀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지나가면서 서울관에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파일이. 복구를 맡기기도 좀 어느 정도 복구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학교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지난 6월 한 업체에 1,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CCTV를 돌려보니 폐기물 업체가 학교에 드나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한 사람은 이 사립학교 행정실장 A씨입니다. A씨가 가짜로 사업을 만들어 학교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비가 들어왔고 학교 운영하라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전부 다 행정실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사립중고등학교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교육청에서 지난해 98억 원을 받았고 올해는 104억 원을 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비리 의혹들을 포함해 모두 6건, 금액으로 따지면 2억여 원의 업무상 횡령이 벌어졌다고 보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4명과 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폭염 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불쾌감까지 높아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레끼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